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상속, 상속세 쉽게 계산하기 편이 되겠습니다. 상속세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아니면 상속세를 산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이번에 이 복잡한 상속세 좀 쉽게 계산하는 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세를 계산하려면요, 상속 재산 가액부터 평가해서 그 가액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이 남겨놓은 재산인데요. 그 각각의 재산의 평가 기준에 따라서 맞춰서 산출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재산 중에서 어떤 것은 어떻게 하고, 금융 재산은 또 어떻게 하고 하는 이 평가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은 상속 재산 규모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알아볼까요? 일단 부동산 중에서 빌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빌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토지 위에 건물이 올라가 있는 상태를 빌딩이라고 하죠. 따라서 토지분하고 건물분을 동시에 계산해서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토지는 이때 공시지가로 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은 국세청이 고시하는 건축물 단가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친다면은 상속재산이 되겠죠. 그러나 감정평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비거주 꼬마 빌딩에 대해서는요. 2020년도부터 감정평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거주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오피스나 상가나 이런 빌딩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 빌딩에 대해서는요. 그 공시지가 플러스 건물 기준시가가 아니고요. 감정평가라고 하는데 이 꼬마 빌딩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5층 내외의 그런 작은 빌딩이고 거래가액은 뭐 100억 원 내외의 작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준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부동산 빌딩은요. 공시지가 플러스 그다음에 건물 기준 단가 아니면은 감정가액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중에는 뭐 상가나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요, 시가로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분 플러스 건물분으로 더해서 계산하지 않고요, 한꺼번에 기준 시가라고 하는 금액으로 재산을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중에서 대표적으로 주택이 있겠죠. 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공시가격으로 보통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해서 연립이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 공시가격이 나타납니다. 재산세나 종부세 과세 표준이 되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나 다가구 주택도 공시가격을 명시해 놓고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일반적으로 시세를 따라갑니다. 따라서 뭐 아주 극히 그 단지가 작아서 거래 사례가액이 없다든가 이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공동주택 가격, 공시 가격을 쓰겠지만 대부분은 다 거래가 빈번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가지신 분들은 바로 시세를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재산이 좀 있겠죠. 근데 금융재산 중에서 뭐 현금이라고 하면 현금 그대로 쓰면 되고요. 근데 이제 금융기간이 예치됐다 이거죠. 그러면은 원금 플러스 이자를 합쳐서 상속재산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자는 원천세 15.4%라고 하는 이자 관련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가 뭐 100만 원이다. 그럼 거기에 15.4%, 15만 4천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바로 원금에 얹어진다면 그것이 상속재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요, 원금 플러스 이자 상당액으로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원금하고 이자가 있으면 이자를 합쳐주고요. 이자가 없다면 당연히 원금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일반 그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이자가 별로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원금만 그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비록 보장성 보험이 해약환급금이 원금보다 미달한다 할지라도 원금을 바로 상속재산으로 평가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요.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요, 상속일 전후 2개월, 토탈 4개월 평균 종가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평균 종가가 3만 원이더라. 그럼 근데 보유한 주식이 뭐 만 주더라. 그러면은 뭐 3억 원이 되겠죠. 그러나 그 상속일 전후에서 마지막
2개월 최종일 종가를 또 봅니다. 이때 평균 종가가 3만 원인데 최종일 종가가 3만 5천 원이더라. 그러면 최종일 종가로 봅니다. 둘 중에 큰 금액을 가지고서 상장 주식을 평가하니까 이것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뭐 일반 뭐 벤처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중소기업에 투자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바로 순손익 가치 60% 플러스 순자산 가치 40%를 믹스해서 계산하는데 일반인이 계산하기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이때 이것은 평가를 받아볼 필요가 있겠죠. 이때 순손익 가치 60%라고 하는 것은요. 해당 주식의 3년 동안의 순손익 가치를 가중 평균합니다. 그 다음에 순자산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그 상속 개시 시점에 그 순자산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의 상속 재산을 신고함에 있어서 누락하기 쉬운 재산을 좀 열거해 보겠습니다. 이거 누락하면 나중에 어떻습니까? 가산세를 물게 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임차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이 돌아가신 분이요, 다른데 새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그 어느 집에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넣고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당연히 비상속인의 재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건물에 들어간 경우도 있겠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건물에 보증금을 내고 들어간 경우도 있겠죠. 그 보증금도 당연히 상속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권이라고 해서 일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영업권도 마찬가지로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매출 채권 있죠? 매출 채권이 뭡니까? 물건을 팔았는데 아직 돈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상속 재산에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미수금이라는 건 아직 덜 받은 거죠. 덜 받은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명의 신탁된 주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명의인데 원래는 근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샀다 이거죠. 그것도 만약에 걸린다면 문제가 되니까 신고할 수가 있겠죠. 자기 거로. 차명 계좌도 있겠죠. 뭐 금융기관에 그 예를 들어 직업 명의로 내 돈을 맡겼다든가 이랬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상속 개시 후에 수령할 수 있는 중도금이나 잔금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 부동산을 팔았는데 계약금만 받고 돌아가셨다 이거죠. 그 나중에 중도금하고 잔금도 받아야 되겠죠. 그것도 포함시켜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요번엔 기지급 계약금이나 중도금도 있겠죠. 이것은 뭐냐면 돌아가신 분이 부동산을 살라고 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냈는데 당연히 뭐 거기에 대해서는 그 권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잔금은 냈다면 당연히 그 부동산 자체가 상속재산이 되니까 잔금까지는 명시가 없죠. 그 다음에 가수금과 퇴직금이 있습니다. 가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운영자금으로 그 대표이사 그 돌아가신 분이 돈을 빌려준 거죠. 자기 회사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다. 그러면 나중에 퇴직금도 받을 수 있거든요. 돌아가실 때 당연히 퇴직금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퇴직금도 당연히 어떻습니까? 돌아가셨지만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미수령 배당금, 배당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배당금도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소송 중인 권리가 있습니다. 뭐 누구누구하고 뭐 민사소송을 했든가 여러 가지 소송을 통해서 나중에 이겼다 이거죠. 그러면 이긴 것에 대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상속재산을 얼추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 자세한 것이야 뭐 세무사를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요. 일반적으로 개략적인 것을 자기가 안다면 좋겠죠. 자, 부동산 빌딩을 이제 다 계산해 보니까 3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을 계산해 보니까 2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재산이 2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상장 주식이 10억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비상장 주식이 10억 원 정도가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토탈 어떻습니까? 90억 원의 상속재산이라고 판단해 보는 거죠. 자, 90억 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속인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하고 자녀 3명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보는 이유는요, 바로 배우자 상속공제가 어디까지 될 수 있는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고요. 직계 비속이 있으니까 당연히 일괄공제에 5억 원은 빼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배우자는 상속 지분이 법정 지분으로 1.5고요. 자녀는 1입니다. 따라서 합쳐서 배우자는 4.5분의 1.5가 되거든요. 그거를 다시 간략하게 나타낸다면 3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재산 중에서 3분의 1은 배우자의 법정 지분이 되겠습니다. 상속세 산출해 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이 90억 원입니다. 이 중에 배우자 공제가 3분의 1이라고 했죠. 30억 원입니다. 배우자 공제의 한도는 30억 원까지입니다. 또 그러니까 한도까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가 있죠. 일괄공제 5억 원을 빼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재산에 20억 원이 들어있잖아요. 당연히 2억 원은 빼줍니다. 순금융재산의 20%를 빼주거든요. 20억 원의 20%, 4억 원인데 2억 원이 한도가 되겠습니다. 토탈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37억 원이죠. 그렇다면 가세표준은 53억 원이 나옵니다. 자, 상속세율은 뭐 1억 원 이하는 10%고 5억 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50%인데요. 여기에 맞추어서 53억 원이라고 하는 과세표준을 차례차례 곱하고 더해주면 상속세가 산출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상속세 한번 산출해 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이 53억 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요, 1억 원까지는 10%, 4억 원까지는 20%, 5억 원은 30%, 20억 원은 40%, 23억 원은 50%, 이렇게 차례차례 계산을 해서 더해준다면 21억 9천만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계산합니다. 어떻게 해요? 누진공제액을 활용한 속삼법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53억 원 곱하기 50%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시게 되면 53억 원은 30억 원 초과잖아요. 그러니까 세율은 50%잖아요. 50%를 곱해주고요. 바로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누진공제액이 있거든요. 4억 6천만 원을 빼준다면 정확하게 21억 9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진공제를 활용해서 속산법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만약에 과세표준이 23억 원인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마찬가지로 1억 원까지 10%, 4억 원까지 20%, 5억 원까지는 30%, 13억 원까지는 40%로 계산하면 7억 6천만 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누진공제액을 활용한 속산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과세표준 23억 원은 어디에 걸리죠?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에 걸리죠? 당연히 23억 원에 대해서 40%를 곱해주고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정확하게 상속세가 산출됩니다. 보시겠습니다. 23억 곱하기 40% 빼기 1억 6천만 원이죠. 그러면 7억 6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과세표준을 좀 낮춰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이 8억 원이라고 했을 때 상속세 계산해 볼까요? 자, 1억 원까지 10%, 4억 원은 20%, 3억 원은 30%. 그러면 1억 8천만 원이 나오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겠죠? 과세표준 8억 원이 속하는 그 세율이 있습니다. 그러면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가 되겠죠? 그럼 30%를 곱해주고 누진공제를 빼주면 되겠죠? 속사법 계산해 보겠습니다. 바로 8억 원 곱하기 30%, 83, 24, 2억 4천이 되겠죠? 빼기 6천만 원 하니까 1억 8천만 원이라고 하는 상속세를 금방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과세표준 3억 원, 좀 낮죠? 3억 원인 경우에는 1억 원까지는 10%, 2억 원은 20%, 그러니까 5천만 원이라고 하는 상속세가 산출이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누진공제액을 활용해서 수산법으로 할 수 있겠죠. 과세표준 3억 원은 어디에 걸리죠?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에 걸립니다. 따라서 3억 원 곱하기 20% 빼기 1천만 원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5천만 원이라고 하는 상속세가 금방 산출이 되겠습니다. 자, 상속세 산출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물론 세부적으로 한다면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상속세 신고 대행을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얼추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요, 정확한 상속 재산 가액을 산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금융, 뭐 여러 가지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맞춰서 기준 평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정확한 상속 재산을 산출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공제를 또 반영을 해서 빼줘야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납부 기간 내에 상속세를 납부한다. 예를 들어서 상속세가 10억 원이 나왔다.
그랬는데 상속세 납부 기한은 6개월까지거든요. 상속일이 해당되는 그 달 말고 그 다음 달부터 6개월이니까 6개월 안에 자진해서 신고해서 납부한다면 3%는 또 빼주니까 이것도 활용하신다면 효과적으로 상속세 절세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자, 지금까지요. 상속세 쉽게 산출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